안녕하세요. 5학년 2학기 과학 김충경 선생님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5학년 2학기에 배우는 과학 학습 내용과 과학실험실 안전수칙을 공부하겠습니다. 과학책과 실험관찰책을 준비해 주세요. 5학년 1학기에는 이런 것을 학습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탐구할까요? 온도와 열, 태양계와 별, 그 다음 용해와 용해,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5학년 2학기에는 1단원은 같습니다. 재미있는 나의 탐구, 그 다음 2단원은 1학기 때 배웠던 생물과 환경과 이렇게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 3단원 날씨와 우리 생활은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온도와 열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대류라든지 특히 대류, 기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류와 이 날씨와 우리 생활이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4단원 물체의 운동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용해와 용액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그것과 관계되는 것이 바로 5단원에 있는 산과 염기입니다. 산과 염기에서 여러 가지 용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5학년 2학기 과학은 크게 다섯 개의 단원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1단원은 재미있는 나의 탐구, 2단원은 생물과 환경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1단원과 2단원을 담임선생님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3단원, 4단원, 5단원은 저와 학습을 하게 됩니다. 1단원, 재미있는 나의 탐구입니다. 여기에서는 탐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탐구의 뜻은 파고들어서 깊게 연구하는 것을 탐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탐구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탐구 활동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탐구 활동에서는 탐구 문제를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탐구할 것인가, 그 다음에 탐구 계획을 세우고 탐구를 실행하고 친구들과 결과를 공유한 다음에 새로운 탐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합쳐서 탐구 활동이라고 합니다. 2단원 생물과 환경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늘 확진자가 140명 가량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3월에 비해서는 많은 확진자가 생겨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2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과연 백신이 나올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우리가 언제쯤 학교를 등교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는 동물이나 식물처럼 살아있는 것도 있고, 여기 공기라든지 햇빛 이런 것처럼 살아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을 생물적인 요소라고 하고요. 나무라든지 식물 이런 것은 생물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햇빛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생물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숲속에 있는 생태계죠. 이런 것에 대해서 2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생태계 생물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생태계에서 생물의 먹이 관계 이런 것을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요. 먹이 사슬이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3단원 날씨와 우리 생활입니다. 날씨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그 날씨를 이루는 데에는 습도라든지 이슬이라든지 안개, 구름, 바람 이런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날씨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는 어떠한지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내 이름은 태풍이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태풍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이 그림책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여지는 게 건습구 온도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귤의 집게라는 거고요. 여기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들 가정으로 지난번에 꾸러미로 나누어 주었던 알코올 온도계입니다. 그 알코올 온도계로 습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바다 쪽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 모래는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운데 바닷물은 이렇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도 학습을 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하루 동안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들입니다. 자, 하나는 이쪽은 시간이고 이쪽 세로축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9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6시까지는 이 빨간 그 꺾은 선 그래프가 급격하게 온도가 변화하고 이 파란색 그래프는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급격하게 온도가 변화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는 즉 땅의 온도입니다. 지면의 온도 변화가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파란색 그래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수면의 온도 변화입니다. 즉, 땅의 온도 변화와 수면의 온도 변화는 하루 동안 온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공부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공기의 덩어리입니다. 공기 덩어리를 어려운 말로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육지 쪽, 이쪽은 있는 곳이 러시아의 시베리아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은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여름이죠.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때 지금 태풍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이 위치한 곳은 북태평양이라고 해서 태평양 쪽에서 우리나라의 태평양 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들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태풍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커다란 공기의 흐름이 있는데 여기는 오호츠크, 오호츠크 해라고 하고요. 해라는 것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초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 기단이 형성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이쪽은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쪽에 중국입니다. 중국에 보면 이쪽에 양쯔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양쯔강을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기단이 형성됩니다. 기단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기 덩어리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봄과 가을철에 우리나라의 날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단원의 제목은 물체의 운동입니다. 물체 중에서도 여기 보여지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 경주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서 빠르기를 겨루는 경기죠. 그러면 자동차의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를 하게 될까요? 그 비교하는 방법을 이 4단원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용차고 하나는 KTX 기차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도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이동 거리에 따른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그림 그래프를 통해서도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것이 지금 이것이고 두 번째가 이것, 세 번째가 이것, 네 번째가 이것, 다섯 번째가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것은 지금 시민공원에서 각 여러 가지 물체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들의 물체의 빠르기가 어떤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봅시다. 헬리콥터는 어, H라는 것은 1시간이란 뜻입니다. hour라고 해서 1시간에 250km를 간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KTX 기차인데 2시간 동안 280km를 이동했다고 하니까 1시간으로 한다면 뭐가 될까요? 140km를 이동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거는 이 배는 4시간 동안 160km를 이동했으니까 1시간으로 변화를 한다면 1시간에는 그렇죠. 40km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것과 운동을 비교하는 것을 이 4단원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5단원은 산과 염기입니다. 지금 와 여기 보니까 정말 맛있겠는데요. 망고도 있고 뭐 감이라든지 뭐 자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 뭐 자두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 과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용액을 다양한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여지는 것은 지금 투명한 것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염산이고 하나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명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은 특히 염산 같은 것은 투명하지만 위험해서 맛을 본다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용액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용액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 지시약을 사용하면 용액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시약을 이용해서 용액을 분류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염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실험실 안전수칙 약속 카드를 쓰기로 합니다. 여기다 이름을 쓰고 기록을 한 후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쓰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학책 118에서 121쪽에 있는 여러 가지 실험 기구들의 이름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이름은 태풍이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많은 뱀빈과 고민 많은 블라블라라는 태풍이 있는데요. 두 형제 태풍이 들려주는 우리가 몰랐던 태풍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